네, 안녕하십니까. 무역안보관리원 정책연구팀 오정미 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숙지해야 할 중국의 수출 통제 제도 현황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제도 정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포드린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 정보는 이슈 리포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무역안보 관련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수출 통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수출 통제 제도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5가지 정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수출통제법의 제정입니다. 2020년 10월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제정하면서 수출통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 법은 이중용도 품목과 군수품을 포함한 통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출 허가 절차, 법적 책임 등을 총괄하는 수출 통제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위 법규와 통제 리스트의 발표입니다. 올해 10월 수출통제법의 하위 법규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11월에는 기존의 핵, 미사일, 화학, 생물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던 통제 리스트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통제 리스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핵심 광물 및 항공우주 분야의 독자적 수출 통제 강화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원자료인 갈륨, 게르마늄과 같은 핵심 광물뿐만 아니라 흑연, 안티몬과 같은 중국이 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가진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항공우주 분야, 특히 무인항공기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무인항공기 관련 통제가 기존의 품목 사양에서 사용 용도 중심으로 확대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외 적용의 가능성입니다. 중국은 자국산 통제 품목과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서도 중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수출통제법은 이미 해외 기업이 중국 외에서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역외 적용의 근거를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이중용도 품목 조례에서는 통제 대상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러한 역외 적용의 가능성을 더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 번째는 목록 기반의 통제 강화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엔티티 리스트와 유사하게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려 거래자 목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통제법, 신뢰불가 기업 규정 등 다양한 법률과 행정법규를 통해 특정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통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특히 올해 중국 외교부는 이를 기반으로 7차례에 걸쳐 미국 방산기업 51개를 제재 대상에 등재하고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제도 정비 동향과 최근 제정된 이중용도 품목 조례 그리고 새롭게 발표된 통제 리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수출통제법 제정이 제도 정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2022년 미국의 화해 제재 등 대중국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자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수출통제법 제정 이전에는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통제를 실시했으나 2022년에 수출통제법을 제정함으로써 수출통제의 법적 시스템을 확립하고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후 22년에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안 초안을 발표했고 2년간의 검토를 거쳐 올해 10월에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기존에 산재되어 있었던 통제 품목 리스트를 통합한 새로운 통제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는 기존 수출통제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던 임시통제, 통용허가, 자율준수, 최종사용자 관리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수출 대상국 구분, 중국산 통제 품목 활용 생산품 통제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외국 기업을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인 반외국 제재법이나 외국 법령 역외 적용 대응 규칙 등을 제정하며 수출 통제 분야에서의 법적 제도적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출 통제의 적용 범위는 중국에서 해외로 통제 품목을 이동하는 것과 통제 품목을 무역, 대외 증여, 전시, 협력, 원조, 기타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재수출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통제 대상은 민간용이나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으로서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도구의 설계, 개발,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서비스, 데이터입니다. 특이점은 기존의 물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데이터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비스의 범위는 금융, 세관신고,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간접적인 서비스까지 확대했습니다. 중국은 통제 대상 품목을 명시한 통제 목록을 제정하고 공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에 대해서 통제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2년 이내에 임시 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 중국이 신속하게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산 통제 품목 활용 생산품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통제 품목이나 기술을 활용해 제조된 품목,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제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별 편입 비율이나 어떤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문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중국이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수출허가는 개별허가, 통용허가, 캐치홀허가로 구분됩니다. 통용허가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 절차를 간소해주는 방식으로 한국의 포괄허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준수 체제 구축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통용허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캐치홀허가는 통제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특정 상황에서는 허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국의 상황허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전면 금지할 수 있고 조례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12월 20일 미국의 HBM 수출 통제 강화 발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인 12월 3일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에 미국 수출을 아예 금지하는 것을 발표했고 흑연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출 시 최종 사용자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출 대상국 구분입니다. 중국도 한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출 대상국을 구분하여 통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가 요소는 국가안보 이익, 외교 정책 등 5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별 위험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통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현재까지 중국이 어떤 기준으로 국가를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최종 용도 모니터링 제도 및 최종 사용자 관리입니다. 최종 용도 모니터링 제도는 수입자가 통제 품목을 허가 신청 당시 기술안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 통제 품목이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또는 민감한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최종 사용자 관리는 우려 거래 대상 기업이나 개인을 별도로 식별해서 관리하고 거래 금지 등 특정 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최종 사용자가 점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를 감시 명단에 등재할 수 있고 수출 관련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는 관제 명단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시 명단의 경우에는 미국의 언베리파이드 리스트와 유사하고 관제 명단은 미국의 엔티티 리스트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국은 새로운 이중용도 품목 통제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품목별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던 핵, 미사일, 생물, 화학물 관련 품목 목록과 매년 연말에 통합으로 발표되었던 수출입 허가 대상 리스트, 연중에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던 공고를 모두 통합하여 새로운 통제 리스트를 신설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산업별로 10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당시 중국 상무부 보도에 따르면 해당 리스트는 통제 품목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로서 국제적 수출 통제 기준을 반영하고 체계적 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고 새로운 통제 품목은 없고 통제 품목은 약 700여 개에 불과하며 다른 국가들보다도 현저히 적은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이번 발표는 새로운 통제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품목의 체계적 관리와 통제 체계의 정비에 초점이 맞춰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 중국의 새로운 통제 리스트가 발표된 직후 텅스텐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실시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텅스텐은 기존의 통합 목록에 포함되어서 통제가 이루어지던 품목입니다. 중국은 통제 품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HH 코드 10자리 대신 국제체제 통제 번호와 유사한 번호 체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통제 번호는 품목의 10개의 산업 구분, 5개의 품목 구분, 7개의 통제 이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제 번호 체계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서 사용되는 번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체제 통제 번호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통제 품목 사양이 국제체제 통제 사양과 다를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통제번호 3번째 자리 통제 사유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사유만 있으나 중국은 5번의 임시 통제라든지 9번의 기타 국가안보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중국의 통제번호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3C001 갈륨 관련 품목은 카테고리 3 전자 파트에 위치한 소재이며 재래식 무기 사용 우려로 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9B001은 가스터빈 엔진 및 관련 제조 장비로서 카테고리 9 항공우주 및 추진 장치 파트에 위치한 생산 장비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통제 리스트는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중국 수출 통제 제도 현황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체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제도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 제정 이후에 수출 금지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으며
향후 최종 사용자 명단 관리나 역외 적용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시장 지배력이 높은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통제 품목을 지정해 왔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핵심 자원을 통제 품목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이에 대한 영향을 점검해야 될 상황입니다. 셋째로 미중 간의 수출 통제 정책이 충돌할 경우에는 기업들은 양국 하나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기술력이나 원자재를 의존하는 해외 기업,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이러한 상황에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중국은 특정 방산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타깃으로 한 목록 기반 통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제재 대상 기업과의 거래를 유지할 경우 중국 정부의 제재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중국 수출통제 제도 현황 정보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부 내용 정보는 무역안보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모든 발표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발표된 자료들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무역안보 관련 홈페이지에도 게시 예정이고요. 동영상 처음에 안내드린 대로 저희 유튜브에도 금주 내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혹시나 더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잠깐 남으셨다가 질의응답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